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날은 5년 만에 만난 절친 성준이와 부부 동반 골프를 치러 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피곤해. 지혜의 차가운 등이 내게 돌아섰어요. 침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김민호 50세. 강남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 레슨도 겸하고 있어요. 한때는 프로 골퍼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 일을 시작했죠. 그래도 골프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좋았습니다. 아침 10시에 가게 문을 열어 새벽 3시에 닫는 생활.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아직은 젊은 시절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아내 박지혜는 48세.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대학 때 만나 결혼했는데 당시에는 정말 청순하고 예뻤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철저하게 보호받고 자란 외동딸이었죠. 지금도 조신하고 단정해요. 하지만 세상 물정은 잘 모릅니다.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순진할 정도로 쑥맥이에요. 그런 건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나이 들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여자들은 원래 그래. 남자들처럼 그렇게 밝히지 않아. 지혜의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내였어요. 아침마다 정성스러운 밥상, 깔끔한 집안, 따뜻한 위로. 하지만 그것만은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의무처럼 감정 없이. 내가 아직 철이 없는 건가? 마치 내가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50이 되어도 여전히 왕성한 내가 잘못된 건지 혼자 고민하는 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서로 다른 행성에 사는 기분. 5c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마치 바다 건너 먼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거울 속 50세 내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야, 민호야. 진짜 오랜만이다. 7년 만에 본 성준이었어요. 김성준. 나와 같은 나이 50세. 대학 때부터 절친이었던 친구입니다. 광주에서 일하다가 드디어 서울 본사로 발령났어. 2년 정도만 있을 예정이지만 성준이 환하게 웃으며 맥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남의 어느 호프집. 금요일 저녁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와, 너 살 많이 쪘네. 야, 너도 마찬가지야. 머리에 흰머리 엄청 늘었잖아. 첫 번째 맥주가 끝나갈 때까지는 그저 옛날 얘기였습니다. 그나저나 스크린 골프장 장사는 잘 되냐? 그럭저럭 하지 뭐. 레슨도 하고. 역시 너는 골프강이야. 아직도 싱글 치냐? 요즘은 좀 늘었어. 그래도 3타 정도는 치지. 대단하네. 나는 이제 100타도 못 깨. 성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성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사실 말이야. 성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 얘기인데 좀 고민이 있어. 뭔데? 은혜가 아직도 그런 걸 자주 원하는데. 솔직히 나는 이제 부담스러워. 완전히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나와는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딸리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은혜는 여전히 20대처럼 원하니까.
솔직히 힘들어. 성준의 얼굴에 진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은혜가 많이 어려. 나보다 10살 아래거든. 뭐, 10살이나? 응, 40살. 내가 광주 있을 때 재혼한 거야. 전 부인이랑 이혼하고.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40살이면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잖아. 그런 불만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말 부럽네. 나랑 바꿔 살자. 농담조였지만 속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성주는 내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왜? 너희는 다른 문제라도 있어? 아니야.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부인은 어떤 사람일까? 40살이면 아직 젊잖아. 예쁠까? 솔직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민호야. 이번 주말에 골프 어때? 부부 동반으로. 골프? 갑자기 회사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받았는데 혼자 쓰기 아까워서 1박 2일로 골프 치고 쉬다 오자. 너 골프장 운영하니까 잘 치잖아. 좋지. 지혜도 오랜만에 나들이 좋아할 거야. 임마, 방도 1인 1실이야. 편하게 쉬고 오자. 사실 속으로는 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드디어 성준이 부인을 만나볼 수 있겠구나. 40살. 얼마나 예쁠까? 토요일 아침 경기도의 어느 골프장. 리조트가 딸린 고급 골프장이었습니다. 야, 민호야. 주차장에서 성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선 여자가 바로 은혜 씨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은혜예요. 강은혜, 40세. 첫 인상부터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와, 진짜 예쁘네. 골프웨어를 입은 그녀의 몸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이트 폴로 셔츠와 검은색 치마가 그녀의 탄탄한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얼굴도 정말 예뻤어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섹시한 분위기. 40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지 피부도 좋고 몸매도 탄탄했어요. 이런 여자가 성준이 아내라니. 많이 들었어요, 민호 씨. 골프 정말 잘 치신다고. 악수를 할 때 그녀의 손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레슨 좀 하는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예요.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단정한 골프복을 입은 지혜는 평소처럼 조신해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우아하시네요. 은혜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둘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지혜는 단정하고 보수적인 느낌이라면 은혜 씨는 활기차고 젊은 느낌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로 들어가 팀을 나눴습니다. 내기 골프 어때? 진 팀이 저녁 쏘는 걸로. 성준이 제안했어요. 좋아. 그럼 팀을 어떻게 나눌까? 부부끼리 하면 재미없고 섞어서 하자. 민호 너랑 우리 집사람이 한 팀, 나랑 지혜 씨가 한 팀. 그게 좋겠네요. 오빠한테 골프 배우고 싶어요. 은혜 씨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날 오빠라고 부르네. 그렇게 나와 은혜 씨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첫 홀부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오빠 잘 부탁드려요. 은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친근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야릇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골프 못 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녀가 티샷을 준비했습니다. 스윙폼을 보니 제법 치는 것 같았어요. 폼은 괜찮으신데요? 그림만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한번 봐주세요. 내가 다가가 그녀의 그립을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왼손을 조금 더 이쪽으로. 순간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은은한 샴푸 냄새와 향수 향.
이렇게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운 거리. 그녀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네. 그렇게요. 공이 페어웨이로 쭉 뻗어나갔습니다. 와, 오빠 덕분이에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내 팔을 잡았어요. 3번 홀. 두 팀의 점수가 비슷했어요. 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빠는 골프 언제부터 치셨어요? 대학 때부터요. 한 30년 됐네요. 와, 그럼 정말 잘 치시겠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뭐. 부럽다. 저는 성준 씨가 바빠서 거의 못 쳐요. 그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성준이가 많이 바쁜가 봐요. 네.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아서 집에서 둘이 있어도 뭐 하는 것도 없고 마지막 말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오빠 덕분이죠. 오랜만에 친구 만난다고 신이 났더라고요. 그녀가 내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7번 홀. 그늘집에서 점심 식사 후라 분위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앞팀이 느려서 잠시 기다리게 되었어요. 오빠.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성준 씨한테 들었어요. 오빠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들으셨는데요? 남편들끼리 술 마시면 다 얘기하잖아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지혜 씨가 그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은혜 씨, 괜찮아요. 저도 성준 씨한테 똑같은 얘기 들었으니까. 그녀의 솔직함에 당황했습니다. 우리 완전 반대네요. 성준 씨는 저한테 관심 없고, 지혜 씨는 오빠한테 관심 없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직접. 왜요? 같은 고민 가진 사람끼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원하는데 상대방은 귀찮아 하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 했어요. 나도 그래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쵸? 오빠도 그렇죠? 그녀가 내 팔을 살짝 쳤어요. 장난스러운 스킨십이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0대인데 이상한 건가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못 물어보겠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은혜 씨도. 네, 40살인데도 여전히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빠는 얼마나 참고 계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2달. 아니, 3달 정도? 어머, 그렇게나요? 저도 비슷해요. 진짜요? 네. 아니, 저는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매일 운동만 해요. 그거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 운동하시는 거 보면 알겠더라고요. 몸매가. 말이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오빠가 봐도 괜찮아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농담이에요. 근데 좋게 봐주시니 기분은 좋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12번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은혜 씨가 스윙 자세를 잡았습니다. 오빠, 자세 좀 봐주실래요? 오늘 계속 슬라이스가 나서. 어디 한번. 그녀 뒤로 다가갔어요. 스윙 폼을 교정해 주려고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팔을 좀 더 안쪽으로. 순간 그녀의 향기가 확 다가왔어요. 어깨는 이렇게. 내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허리 회전은 이렇게.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로 내려갔어요. 이렇게요? 그녀가 몸을 살짝 뒤로 기울였습니다. 내 가슴에 그녀의 등이 밀착됐어요. 탄탄한 몸.
따뜻한 체온. 네, 그렇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목소리 왜 그래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 그녀의 입술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아, 아니. 별거 아니에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잘 가르쳐 주셔서.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공은 완벽하게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날아갔어요. 와, 오빠가 가르쳐 주니까 진짜 다르네요. 그녀가 신이 나서 내 팔을 잡았습니다. 저 멀리서 성준과 지혜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우리에게서 약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오빠, 은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나중에 레슨 받으러 가도 될까요? 오빠 골프장에. 레슨이요? 네. 개인 레슨. 1대1로. 그녀의 눈빛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요, 좋죠. 정말요? 그럼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18번 홀. 라운딩이 끝났습니다. 우리 팀이 세타 차이로 이겼어요. 야, 졌네. 역시 프로는 다르네. 저녁은 우리가 쏠게. 성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은혜 씨가 내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런데 오빠, 네. 18홀로는 좀 아쉬운데. 19홀은 안 치나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골프에서 19홀은 그런 의미니까요. 19홀이요? 네. 오빠 같은 프로랑 치면 더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녀가 천진난만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전혀 천진난만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기대할게요. 저녁 식사는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놀아서 좋네. 성준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언제 이렇게 부부끼리 모여봤나? 4명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혜가 하품을 했어요. 아, 미안. 갑자기 피곤하네. 나도 그래. 골프 치고 나니까 힘드네. 성준도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들어갈까?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그래, 그러자. 민호야, 미안. 먼저 들어간다. 괜찮아. 푹 쉬어. 성준과 지혜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은혜 씨와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들어갈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아직 안 졸려요. 그녀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빠는 안 피곤하세요? 아직은요. 저도요. 오히려 너무 멀쩡해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바에서 한 잔 더 마시기로 했어요. 조용한 바, 은은한 조명.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빠, 있잖아요. 네. 아까 골프장에서 한 얘기요. 진심이었어요. 어떤 얘기요? 제가 정말 답답하다는 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처음 해봐요. 남편 친구한테. 은혜 씨, 근데 왜 이렇게 편할까요? 오빠랑 있으면. 그녀가 내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 만나니까.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래요. 술이 더 들어가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오빠,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뭐예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걸 왜? 성준 씨는 본인 거만 빨리 하고 끝내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녀의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저도 여자니까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 씨, 이런 얘기. 오빠는 어때요? 지혜 씨가 그렇게 안 해주니까.
불만 없으세요? 그야. 불만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불쌍하죠? 오빠, 제 방에 한번 와보실래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골프 관련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핸드폰에 저장해뒀는데 명분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들어가실 거죠? 그녀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은혜 씨의 방. 성준과 지혜는 각자 방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그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골프 영상 같은 건 켜지지 않았어요. 은혜 씨, 영상은 그런 거 없는 거 알잖아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빠랑 둘이 있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그녀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둘 다 원하잖아요. 하지만 오빠, 얼마나 참고 계세요? 프롤로그의 그 대사였습니다. 석 달이요? 저는 6개월이에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빠만 봤어요. 은혜 씨, 저도 느꼈어요. 오빠도 저를. 오빠는 어때요? 솔직하게 저한테 끌리지 않으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알아요. 오빠 눈빛, 저를 보는 눈빛, 느꼈어요.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도 똑같아요. 오빠한테. 안 돼요. 우리, 성준이랑 지혜가. 걱정 마세요. 저 사람들은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빠, 18홀로는 부족하잖아요. 은혜 씨, 19홀까지 쳐야죠. 안 그래요? 그녀의 입술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언제까지 애만 태우실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확인하듯이. 하지만 곧 모든 이성이 사라졌어요. 오빠, 은혜 씨의 떨리는 목소리. 은혜 씨,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침대 쪽으로. 성준이가 괜찮아요. 저 사람은 한 번 자면 절대 안 깨요. 하지만 오빠, 제발, 저 정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목말랐는지. 아세요? 나도 똑같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어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원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충만함. 하지만 동시에 배신의 무게도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빠, 응? 후회하세요?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후회한다고 하기엔 너무 황홀했고, 후회 안 한다고 하기엔 너무 죄책감이 컸거든요. 모르겠어요. 은혜 씨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요. 이게 사랑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냥 외로웠던 거겠죠. 오빠, 응? 한 번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답 대신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은혜 씨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25년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아내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 이미 중독된 건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명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잘 잤어? 성준이 물었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은혜 씨와 함께 있었거든요. 지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래. 오랜만에 여행 와서 그런가 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어제 꿈 같았어요. 은혜 씨였습니다. 저도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레슨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배우고 싶어요. 많이. 오빠, 제발. 스크린 골프장에서 1대1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일 후, 은혜 씨가 내 스크린 골프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평일 오후 3시.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대였어요. 어서 오세요. 레슨 받으러 왔어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독립된 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각 룸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방음도 잘 되어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가장 안쪽 VIP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 되었어요.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오죠? 이 방은 예약제라서요. 제가 예약 안 잡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럼 우리 둘만? 네. 좋네요. 그녀가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오빠 가르쳐 주세요. 자세요? 네. 몸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은혜 씨가 골프장에 왔습니다. 명목은 레슨이었지만, 오빠, 오늘도 잘 배웠어요. 은혜 씨,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요? 성준이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골프 레슨 받는다고 했어요. 오빠 골프장에서. 뭐라고요? 진짜 레슨 받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빠한테 진짜 많이 배우고 있는걸요. 여러 가지. 매번 만날 때마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연결되고 있었어요. 오빠와 있으면 제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야. 오빠, 저, 진심이에요. 은혜 씨, 오빠도 그렇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지혜가 내 셔츠를 빨래하다가 말했어요. 여보,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는데.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향수? 무슨 향수? 여자 향수 냄새. 골프장에 여자 손님 맞나 봐? 레슨 많이 해줘서 그런가 봐. 다행히 넘어갔지만 식은땀이 났어요. 성준도 가끔 의심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요즘 골프 레슨 열심히 받더라. 네 골프장에서. 아, 그래. 열심히 하시더라고. 실력 많이 늘었어? 응, 꽤 늘었어. 그래. 근데 밤마다 핸드폰만 봐. 누구랑 연락하는지. 그게 나와 주고받는 문자 때문이라는 걸 성준은 모르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성준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민호야. 성준이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갑자기 왜 그래? 은혜 레슨 잘 봐줘서 고마워. 요즘 골프에 푹 빠졌더라.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든든해. 성준의 진심 어린 말에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있었으니까.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은혜 씨를 만나고 있었어요.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스크린 골프장 VIP 룸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은 좀 더 있고 싶어요. 은혜 씨 시간이. 조금만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그리고 은혜 씨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황급히 옷을 추스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성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어요. 성준아, 레슨이 이거야? 성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답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미안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성준이 내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25년 친구를, 내 아내를, 골프장에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았어요. 한 대, 두 대. 여보, 그만해. 은혜 씨가 성준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닥쳐. 넌 더 할 말도 없어.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하필 내 친구야? 왜 내 아내야? 그의 목소리에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성준은 은혜 씨와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혜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준이 직접 전화했거든요. 지혜 씨, 알 권리가 있으세요. 당신 남편이 뭘 했는지. 골프장에서 내 아내랑.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들었어.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으로 끝나? 지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친구 아내랑? 그것도 내가 차려준 골프장에서? 용서해줘. 나가. 여보, 나가라고. 내 눈에 안 보이는 대로.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가정도 명예도 골프장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와이프가 해준 골프장이라 제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은 게 없었습니다. 돈 많던 와이프랑은 이제 끝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다른 골프장에서 시간제 레슨 강사로 일합니다. 월급쟁이가 됐어요. 지혜와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들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빠 같은 사람 둔 적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였습니다. 성준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은혜 씨와도 연락이 끊겼어요. 관계가 들통나고 나니까 그 달콤했던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순간의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나는 혼자입니다. 50대 중반,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업도 없어요. 골프채를 잡을 때마다 그날이 생각납니다. 은혜 씨와 함께했던 스크린 골프장, 19홀을 치자던 그 말, 거울을 봅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흰머리가 더 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내 눈빛입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한 눈빛. 미안해. 지혜에게, 성준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 되돌리기는 없습니다. 18홀로 끝냈어야 했습니다. 19홀은 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순간의 욕망이 평생을 파괴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자극적인 불륜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진실한 일상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